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의 분위기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수급에 기반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더불어 섹터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뉴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 오늘은 이제 현선물 사자세를 나타내면서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에요. 외국인 네. 수급이. 그 이유는 뭘까요, 대표님?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약간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쓴다면 연 최고치 그 지수까지 올라왔고요. 네. 또 미국 증시도 보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지만 약간 단기 강세에 대한 매물 부담감도 좀 있고, 사실은 미국 증시만 좋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좋지 못해요. 어제도 일본 증시 한 2% 조정이 맞았고, 유럽 증시도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독일 증시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고, 그렇게 좋았던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보신다면 홍콩 증시가 지난 5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운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글로벌 증시가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도 외국인들이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환율적인 부분들입니다. 오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80원 정도. 오히려 이제 지난번 그 FOMC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띠다 보니까 환율적인 흐름들도 좀 외환 시장이 좀 불안감을 보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조금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 사실은 하지만 좀 유가증권 시장만 본다라면 6월달 외국인들 순매수 기록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만 좀 매도가 좀 반복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거래소, 코스닥, 선물 모두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큰 외부 변수가 없으면 좀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분위기 형성되고 있다. 다만 뭐라 그럴까요? 최근에 시장을 보면 약간 시원한 느낌은 없어요. 시장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분들께서는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뭐 코스피 지수가 좋은 이유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그쵸. 좀 하드 캐리를 네.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럼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섹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공통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중소형 눈에 띄고요. 그 외에는 사는 섹터와 종목이 조금 차별화가 존재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은 미국 빅테크 계속 신고가 아니겠습니까? 네. 뭐 퀄컴, 죄송합니다.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뭐 이런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뒤늦게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레거시 반도체 시장도 이제는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떤 리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중소형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좀 이끌고 있고, 또 현대차는 뭐 현대 인도법인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하고 자동차 쪽, 그리고 일부 제약주라든지 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확인한다라면 상당히 4월달, 5월달, 뭐 6월달 중간 수출 동향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7월달 넘어가게 된다라면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들이 중요한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 선취매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의 특징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해서 사고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같이 사는 종목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제가 따로 떨어뜨려 놓기는 했거든요. 먼저 삼천당 제약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종목에만 적혀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오늘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 눈에 띄는 게 2시 45분을 네. 지났는데 지금 장중 고점이에요. 네. 지금 2시 반을 기점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유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어제 나온 내용 공시 외에는 없거든요. 네. 네. 뭐, 그러니까 아침에까지만 하더라도, 아침도 12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3% 내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네. 이제 지금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당뇨,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이 제품이 이제 그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게 26년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대학이 임상 시험을 하고 복제약을 좀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그 자금이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아침에는 이제 자사주 50만 주를 매각한다는 부분들이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약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약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 이런 근데 것. 이게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자사주 처분 네. 공시가 나왔고 시간에선 조금 떨어졌는데. 그쵸. 그러니까 이게 자사주 매각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보면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주가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신약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상증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사주를 매각을 통해서 50만 주니까 한 600억 정도 될 거예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600억 정도를 뭐 오늘 당장 매도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매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재무 리스크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런 당뇨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경구형 제품이다 보니까 특허를 좀 피해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사주 매각을 하는 게 한 번에 파는 게 아니라 또 어쨌든 주가 관리를 하면서 자사주를 매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뒤늦게 좀 반응을 해주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뇨병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그 약을 복제약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시설도 충당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른 자금 조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 방식이 아니라 자사주 매각으로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어제 나온 내용이니까. 근데 주가는 지금 2시 45분을 기점으로 너무 드라마틱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니까 이거는 뭐 수급 쪽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상승은 좀 제한된 부분이었지만 이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 좋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좋게 하다 보니까 좀 외국인의 기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 또 어쨌든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들은 계속해서 이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다양한 모멘텀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제약. 그러면 외국인 기관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살만한 자리일까요? 네, 뭐 저는 물론 아침에 제가 자료를 준비할 때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급등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 4월달 고점을 기록을 하고 좀 가격 조정 나온 다음에 기간 조정 이후에 지금 급등세 상승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제약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고가를 그린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수혜주로 저희가 시선주에서 한번 다른 분과 얘기를 좀 네. 나눴던 종목이기는 한데 현 시점에서 유창희 대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이스페타시스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고다층 그 기판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 상승, 또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및 IT 부품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이 인텔리전 폰 그 기대감들이 교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보다 더 고다층의 기판이 사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 3분기서부터 공장 가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증설 한 개.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신규 매출이 한 1,500억 이상 하반기에 좀 매출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는 거 감안한다라면 계속해서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제품들이 좀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 공급이 쇼티지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신규 매출처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닌가 봐요. 제가 너무 조심스럽게. 사실은 뭐 이렇게 위치만 본다라면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과거에도 항상 그랬습니다. 좀 가고 있는 종목이 더 치고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음식료 업종군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어저께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화장품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지금 뭐 기본 요즘에 목표가가 1,500불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이슈들이 아니라면 뭐 IT 부품,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 특히 HBM이라든지 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확실히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하더라도 좀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소페타시스도 브로드컴 관련주로 묶여 있나요? 그렇죠. 뭐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판이 계속 이소페타시 갖고 엔비디아만 공급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왜냐면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이 다 그쪽에 공급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묶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를 다시 쓴 이소페타시스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라. 네, 테크윙입니다. 오늘 HBM 전용 검사 장비 출고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또 많이 돌고 있던데 네. 신규 매수 신규 매수와 보유자의 영역으로 또 나눠서 봐야 되는 건지. 네. 테크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통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 네. 되게 높은 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큐브 프로버 새로운 제품이 이제 HBM에 적용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부터 5월 달까지는 아직 HBM 관련해서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제품이 공급이 된다라면 거의 일본 제품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테크윙이 일부 뺏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 5월부터 지금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다못해 뭐 옛날 제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D램 DDR3 같은 경우도 한 60에서 100%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뭐 DDR4라든지 DDR5도 계속해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테크윙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출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고 또 차세대 반도체 HBM 관련돼서 테스트용 큐브 프로버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장비 공급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이게 HBM만 쓰는 게 아니라 DDR5 쪽에도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는 사실은 테크윙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최근 반년 동안 한 네. 5배 정도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감안한다라면 조금 점진적인 상승세는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우리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종목들 분석을 해봤고 이제 탑픽 종목을 골라볼 텐데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좀 덜 오른 종목을 골라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네. 개인적으로 있기는 한데 탑픽 뭘까요 오늘은? 사실은 지금 나온 저 종목 다 신고가고요. 네, 다 맞아요. 급등이라서 네. 뭐 덜 오른 종목을 찾기가 네. 힘들 정도인데 오늘 하나 머티리얼즈 저는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AI 시장이 계속 급성장을 하면서 뭐 최첨단 로직칩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럼 이쪽 관련된 장비가 기존의 장비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것 중에 하나가 도쿄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릭의 그 장비 점유율이 뭐 하이닉스 쪽으로는 거의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으로는 한 30% 이상 넘어가고 있는데 왜 도쿄 일렉트릭을 말씀드리냐면 도쿄 일렉트릭이 하나 머티리얼의 지분을 14%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도쿄 일렉트릭에 들어가는 식각 장비 쪽으로 해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장비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 머티리얼즈의 제품 그 매출 성장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식각 장비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교체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SRC 링 점유율이 계속 급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8%, 20%를 오가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최근에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추가 상승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 단기 목표가 7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5만 7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좀 약간의 조정 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인데 하나머티리얼즈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선주는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